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나눌 이야기 하나는요, 얼마 전에 그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상담소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인이죠. 윤영미 아나운서가 20년 이상 이렇게 외벌이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볼까 해요. 윤영미 아나운서가 실제로 그 방송에 나와서 집 네 채에 그 유지하는 그 비용들, 그 다음에 자동차 렌트비, 투어 자녀의 유학비,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남편의 심지어 개인적인 용돈까지 다 혼자 이렇게 감당해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버겁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까지 짓고 이래서 같은 여자로서 저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또 인터뷰하는데, 이 남편분은 생각보다 너무나 어쩌겠어 이제 와서 뭐 이런 어떤 태도, 약간 이제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데 뭐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좋게 표현하면 조금만 더 힘내줘, 뭐 네, 이런 뭐 거겠죠. 그렇죠. 뭐 그런 약간 나쁜 분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아내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물론 요즘에 너무나 맞벌이 많이 하고 아마 이 윤영미 아나운서는 그런 맞벌이 하는 여성 중에서는 아주 그래도 탑클래스죠. 정말 탑클래스로 정말 아나운서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너무 잘 해오신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토로를 할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분이 좀 안타깝다. 이게 왜 저렇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느낌도 들고요.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부부간의 부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변? 이거 보고 사실 굉장히 잘 됐다, 이때 공론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전 주변에 이제 전문직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직 여성들이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생계 어려움을 혼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남편이 있어도 남편보다 주의적인 부양 의무의 책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가정에서 가졌던 부양 의무의 문제를 이제 여성이 얘기하니까 또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남성들이 나와서 울면서 이 얘기를 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씨도 안 먹히죠. 네, 사실 기러기 아빠들 나와서 외로운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되게 묘하게 해외에 보내놓고 하면은 여성들을 약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윤영미 아나운서가 나오니까 남성분이 약간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가정 전체의 부양 의무와 책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생활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 부양 의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셨다는, 방송에 나와서 보여준 모습은 그 남편분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서 우리가 다들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슬프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죠. 우리가 이전에 아빠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이제 불만으로 표명돼서 여성들이 나도 돈을 벌어야겠어 라는 문제가 제기된, 사실 촉발된 이유가 남성의 가부장 문화에서 남성이 돈 벌어온다고 유세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경제권을 여성이 갖지 못한다는 거였죠. 이거 반대로 남성이 나와서 이렇게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약간 유세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왜 저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족에 부양하고 부부를 부양하는 의무가 전통적으로는 남성에게 주어진 성 역할이라고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남성들이 그렇게 하면은 당연한 건데 왜 나와서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양성평등
분명해진 예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가정을 부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감사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죠. 떠나서 지금 시대에 사실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결국 남는 가사 일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남편분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아내분이 바쁘시니까 남편분이 가사나 양육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다른 남편분들에 비해서 쓰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문제는 돌고 돌아 끝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부양하는 비용이 결국 부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져 주지 않는 한 누군가는 주된 그 외부의 수입을 벌어오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굉장히 무겁고 버겁고 네. 그렇지만 또 집에서 이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그러면서 또 챙기는 사람은 빚은 안 나는데 계속 그 감사만 하기에는 어려운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갈등을 감사로 덮어온 이 문제가 여기서 그냥 보여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문직 친구들은 사실 별산재로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번 거 내가 관리하고 네. 이제 남편이 번 거 남편이 관리하면서 서로 생활비 어떤 부분은 당신이 내고 어떤 부분은 네. 내가 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런 부담을 안 지는 거죠. 대신 단점은 뭐냐면 돈이 안 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각자 알아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자의 투자가 잘 성공해서 그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 모르되 목돈이 모이기는 어렵죠. 서로 이제 자산 상태를 봐야 마이너스가 되네. 우리가 너 아껴 나도 아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혼할 때 많은 분들께 말씀드려요. 재산 많지 않으시면 재산적으로는 확실히 손해세요. 왜냐하면 10억짜리 집 팔면 세금 내고 어쩌고 하게 되면 두 분이 5억씩 갖게 되는 거예요. 5억짜리 집 그 수준에서 못 사십니다. 그렇죠. 그럼 네. 생활 수준은 어쨌든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거를 4인분 사는 게 더 싸지 2인분씩 나눠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비싸지잖아요. 생활비도 2배로 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건 저는 말리는 편인데 가정 내에서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를 이제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그대로 남성으로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남성이 아빠가 나와가지고 나는 가족들을 혼자서 이렇게 다 부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는 집에서 살림만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싶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꾸로 사실은 굉장히 맞벌이가 흔해지고 네. 양성평등한 사회가 돼서 여성이 주 부양자가 되고 남성은 이제 그 부양을 어쨌든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부양의 그걸 받는 받고 상황이 된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 운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었고요. 오은영 선생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솔루션 보시면 서로 약간 이제 내어놓고 감사하고 양보하는 형태로 솔루션이 나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부부 간의 문제라는 게 누가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부양 의무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사실 저는 여성운동이 이제 우리가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별산제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이 남성들에게만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쵸. 남자가 혼자 돈 벌어가지고 부양물을 가족을 다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덜어준 거죠. 완전히 덜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가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 아니잖아요. 가사의 어떤 부분을 계속 여성들이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계속 나오는 이 문제가 갈등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의 성 역할이 잘못됐다.
라고 하고 그걸 깨부수기 위한 것만 했을 뿐이지 이 성역할에 깨부수지 않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이제 와서 다시 또 회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대기업까지 다니다가 아이 낳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적장애가 온 딸이 있는데 이혼 청구 사위가 남편을 이혼을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역으로 남성이 이런 상태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성을 돌보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며느리에 대해서 과연 시부모님이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우리 애를 놔달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까? 우리가 아직도 양성평등한 입장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양 의무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인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누가 부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부양의 혜택을 받든 각자가 잘하는 걸 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윤영미 씨 경우 같은 경우도 부부가 서로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추구하는 조금 방향이 달랐고 오히려 윤영미 씨는 조금 더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산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남편분은 그렇지 않은 성향이 있는데 성 역할이 전통적인 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굉장히 양성평등한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 여성이 부양의 의무를 다 주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대신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고 남성분은 그 밖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유지를 해왔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더 크다면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의 문제라든지 남녀 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것을 하면서 서로 채워주고 싶다.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리고 누구한테 비난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은 결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럼 결혼 왜 하지? 그 생각 들었거든요. 그거 피곤해서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나 봐요. 그죠? 혼자 있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요. 잔잔한 모래사장을 걸어서 그냥 다니는 것과 서핑을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잔잔한 모래사장에서 산책을 할 때 굉장히 아름답고 평온하고 좋죠. 근데 그게 나의 유일한 행복으로 만족하시고 싶은 분은 거기서 멈추셔도 싱글 생활도 행복하고 좋았죠. 근데 서핑을 하시면 그 바다의 그 짜릿함을 대신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셔야 되고 연습 기간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느껴지는 파도를 잘 탔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은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족 생활이 주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굉장히 멋진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싱글로 사느냐 아니면 가정을 이루느냐 모래사장을 산책하는 것과 서핑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 네, 오늘 멋진 비유로 오늘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